네, 오늘은 실적이 나왔던 기업들이 올라왔네요. 명신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고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은 자동차 섹터 다시 힘을 낼 수 있는지는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종목 동훈하나텍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측정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훈하나텍 다시 상승 랠리 나올 수 있을까요? 두 분 의견 나뉘어졌습니다. 6월 중순쯤에 한 달 정도 만에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도 좀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정도의 퍼포먼스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낙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 4만 원대 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때 올라온다 하더라도 얼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이제 당에 대한 측정기 모멘텀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이 종목이 최근에 신주 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매물이 많이 나온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는데 일단 일정이 오늘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제 모멘텀, 본격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모멘텀을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 측정기라던가 그리고 요즘 바이오 분위기가 또 나쁘지는 않고 있어서 네. 당 측정기에 대한 부분 모멘텀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 설계하는 그 회사의 미국 회사 지분을 또 인수하기도 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그 전에 가격대까지 회복될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상승이나 하락이나 딱 두고 봤을 때는 상승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훈아나텍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나뉘어졌습니다.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LG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LG 이노텍이랑 디스플레이 실적 부진이 타격을 입혔다고 하는데 방금 LG 이노텍의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93%가 넘게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LG 안에서는 AI 분야가 호조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LG가 과연 이 주가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LG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보도록 할게요. 예스를 두셨을지 노를 두셨을지 두 분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일단은 뭐 AI가 LG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됐고 워낙 또 뜨고 있는 산업이라서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LG가 그 AI 분야에 있어서 그 정도의 좀 기술력은 아닌 걸까요?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LG 정도 되는 이제 시가총액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숫자가 찍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LG가 시가총액이 한 뭐 1,000억 되는 스몰캡이다. 예. 그럼 저런 얘기가 나왔으면은 이미 LG는 뭐 급등이 앞전에 다뤘던 동물하네텍처럼 급등이 나와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LG가 뭐 물론 신사업 하는 것이 뭐 중요하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네이버도 그렇고요. LG도 그렇고 요건 실적이 찍혀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실적이 찍히게 되면서 자회사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노텍의 어떤 실적보다 좀 더 큰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돼야 제가 봤을 땐 주가의 반응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LG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AI를 하게 되면서 낙시효과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쪽으로 보는 게 차라리 수익률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린 게 알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알체라가 네이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네. 그러나 시장에서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죠. 중요하지 않고 단지 알체라가 네이버의 손자사라는 게 중요한 거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네이버가 뭐 한다더라. 그러면 어떤 종목, 어떤 기업이 낙소가 될까? 어떤 기업을 봐야 될까? 시장에서 그걸 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알체 같은 종목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AI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또 중요한 건 연초 같은 경우는 이제 AI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챗GPT 있죠. 그 얘기 나오게 되면서 AI 영상 진단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닛이라든지 뷰노라든지 종목들이 갔는데 물론 최근에 딥러닝이 움직이긴 해요. 그러나 AI 신약 개발 쪽으로 이제 모멘텀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신테카 바이오가 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테카 바이오 말고 신약 플랫폼 관련 기업인데 하나 또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AI 테마 내에서도 이 모멘텀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시장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수익률 수익률? 수익률 예.
이게 발음이 안 되죠. 갑자기 병펄이 좀 걸렸어요. 네. 그 수익률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쪽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다 아하. 보니까 X를 선택한 거고 LG 자체가 뭐 나쁘다거나 아니면 뭐 수익을 못 낸다거나 그런 관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처럼 약간은 무거운 종목들보다는 대기업들의 AI 개발과 함께 수혜주들, 뭐 중소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수익률 면에서 조금 더 낫다라고 대안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LG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나뉘어졌고요.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할게요. 명신산업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오늘 또 자동차 부품주가 전체적으로 또 상승이 나왔는데 명신산업 앞으로의 실적은 어떨지 주가도 달려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또 나뉘어졌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워낙 또 실적이 좋아서 피크아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노를 두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그 부분은 좀 걱정이 없다고 보시나요? 저는 예. 또 자동차 섹터 워낙 현대차그룹이 잘하고 있고 네. 또 명신산업은 테슬라 관련해서 또 있기 때문에 생산 실적이 두 기업 모두 좋았기 때문에 지금 네. 명신산업의 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치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은 테슬라랑 이제 연결해서 매출 기여도가 되게 높아요. 71%를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앞으로 또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 문제는 좀 하반기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이제 현대차그룹형 판매 비중 확대되고 또 북미 신규 생산 라인 증설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감가상각비에 대한 증대로 상반기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실적적으로. 근데 일단은 상반기에는 실적도 괜찮고 일단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동은하나텍처럼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추세를 돌리는 흐름에 있어서 그 전에 가격까지 완전히 회복된다는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는 상반과 하반 중에서는 상승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무게감이 있고 일단 뭐 24,000원까지는 그래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신산업 예스 의견 주셨습니다. 세 종목 다 또 두 분의 의견이 나뉘어졌네요. 그럼 오늘의 엑스맨과 예스걸은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좋게 보시는지 두 분이 가져오신 시초가 공략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에코프로 HN 그리고 청담글로벌을 가져오셨습니다. 에코프로 HN이요. 네. 형님을 따라가는 아우. 아니요. 안 따라가는 개별적인 아우. 모멘텀 있을까요? 안 따라가는 아우. 청개구리세요? 청개구리는 아니고요. 예. 에코프로 H이 청개구리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에코프로 그룹자하고 에코프로 H하고 저는 디커플링이 되고 예. 있다고 보고 오늘 물론 하락한 건 맞아요. 하락한 건 맞는데 최근에 뭐 패턴을 보게 되면은 뭐 기술적으로 그런 패턴이 나왔다는 봐지고 조정의 끝자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는 저는 따로 별개로 갈 거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도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를 통해서 다 노출이 된 내용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만 브리핑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가장 큰 이제 에코프로 H의 매력은 이제 그런 거겠죠.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확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상이 이제 에코프로 H이 됐다 이런 거겠죠. 양극재 용기, 도관이란지 뭐 도펀트란지 그리고 지금 전액 첨가제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을 진행하게 될 건데 이제 어쨌든 이제 에코프로 BM을 중심에서 양극재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네. 양극재를 만들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도관이라든지 도폰트를 만들게 되면서 양극재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축소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양극재를 잘 팔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전액 첨가제라는 것들도 새롭게 생산을 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또 새로 또 캐시카우를 만들게 되면서 매출이 늘어날 만한 것들도 만들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양극재와 그리고 전액 첨가제가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게 된다면 실적 성장성 지속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극재의 어떤 독자적인 포지션을 구축을 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에코프로의 어떤 의존도를 낮춘다는 부분들, 거기 핵심에 에코프로 H는 있다라는 점, 뭐 네. 이런 것들이 매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위치적인 측면을 높이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네. 에코프로 BM이란지 그리고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을 이끌었고 그리고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갔고 그다음 타자는 누가 봐도 에코프로 H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연유로 저는 에코프로 H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10만 5천 원 이하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9만 8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HN의 적정 가치를 14만 원 정도로 또 보고 계십니다. 손절가는 98,000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의 공략주 들어봤고요. 우리 본부장님은 리오프닝주 안에서 숨겨두셨던 탑픽이 첨단 글로벌.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데 교육주 네. 아닌가요? 일단 화장품 유통 오, 업체인데요. 뷰티 쪽이랑 이제 라이프 제품을 이커머스 이제 하는 그런 기업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제가 또 좋게 봤던 부분은 아까 미용 쪽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신사업으로 보톡스와 필러 사업을 하는데요. 바이오비주라는 거를 이제 세워가지고 브랜드를 내세워서 하고 있는데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대비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런 필러나 이제 보톡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판을 잘 이렇게 해두면은 해외 쪽이라 수출이나 이런 것들 했을 때는 굉장히 그쪽으로 모멘텀이 실적적인 부분으로 쭉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또 중국향으로 굉장히 일을 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지금 한국 브랜드가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 판매에 대한 협력 MOU를 체결을 하기도 했고요. 친환경 해외 직구물 바이슈코를 통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게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 자기네가 추구하고 있는 그 길을 굉장히 잘 걸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중국 시장 쪽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가 그 뭐죠? 중국 쪽이요? 아니요. 예. 그 공항에서 면세점 아하. 사업도 약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국향 쪽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업 방향성을 잘 잡고 나가고 있고 또 신사업 보톡스나 필러 쪽 사업이 호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이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낙폭과대가 엄청나게 심해요. 지금 물론 공모가가 그렇게 좋게 형성은 되진 않았는데 공모된 이후에 상승 탄력이 많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올해 초에 조금 좋은 모습 보여줬다가 탄력이 굉장히 둔화된 모습인데요. 그동안 이제 매물 소화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거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바닥권에서 어제 거래량이 좀 실려줬는데 큰 수익을 기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 수급이 왔다 갔다 두더지 같은 장세가 저도 예.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 정도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 쪽이 좀 더 좀 모멘텀이 확장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관련된 주들이 9,000원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 한 번의 탄력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목표가는 9,000원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400원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년 동안 계속 밀리다가 어제 급등이 나왔던 청담 글로벌 목표가 9,000원 잡아두셨고요. 손절가는 7,4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상반된 공략주 잘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다양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정태근 팀장 그리고 이지은 본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